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자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됐습니다. 뭐 지금 밖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일대에는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예년보다 장마가 좀 빨리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습해졌고 이런 날씨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이런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장마철은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특히나 더 괴로운 시기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밤새 밀려오는 통증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옷 입는 네, 것도 힘들고 맞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뭐 씻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까지 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뭐 습도 조절하는 방법, 온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절 통증 예방하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관절 통증의 원인을 밝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마가 끝나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는데 뭐 사실 통증이 덜해질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더 통증을 방치하기보다는 좀 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관절염이 시작되는 초기, 중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요. 네.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 시작되는 말기에는 더욱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네. 오늘 이제 주제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장마철 관절 통증, 날씨 탓만 비수술로 치료해요입니다. 네. 무릎과 어깨 관절 통증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오늘 비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무료 전화 통화를 운영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어깨도 좋고요, 무릎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은 전화 주셔서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보시고 또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봐야겠죠? 네,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쌤 양혁재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익재입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맘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 열심히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전문의로서 이 장마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평소에 아팠던 관절 마디마디 쑤신 데가 있으면 오늘은 정말 의사들이 옆에서 상담하듯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이런 거 궁금했는데 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라는 사항이 있으면 혹시나 가감없이 열심히 편하게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무릎 어깨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테니까요 양혁재 원장님과 궁금한 부분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양혁재 원장님과 저희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건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또 해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오늘도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콕콕 쑤시는 통증들 오늘 저희 쪽으로 한번 고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 오면은 아마 아우 여기저기 무릎 쑤시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무릎이 어떤 구조로 돼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무릎이라는 게 이게 무릎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네. 만드는지 그렇죠. 이 무릎 구조는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의사분들이 보통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 피부 밑에는 무릎뼈라는 단단한 이 무릎 조그만한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살짝 들춰보게 되면요.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파란 연골이 있는데요. 네. 이런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면은 이 어머님 아버님 다리를 콕콕콕 쑤시면서 이게 장마철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해서 물을 만들어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이 가운데 쪽에는 십자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무릎이 불안정해지면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이게 자꾸 툭툭 떨어지는 무릎이 털썩 주저앉는 증상이 호소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게 또 찢어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기도 힘들고 자꾸 불편한 운동을 할 때마다 통증을 유발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콕콕콕 쑤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네. 찌릿찌릿 저린다 그러시고 네. 말씀하시는 통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무릎 관절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형에도 봤지만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의원을 가게 되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됩니다. 근데 왼쪽 끝 사진처럼 이 뼈와 뼈가 맞닿거나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이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왼쪽의 오른쪽 사진처럼 이 약간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뼈가 드러나서 이 뼈가 드러난 부분끼리 서로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 관절염 말고도요. 이게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마치 연골이 약간 좀 벽돌 떨어지듯이 벗겨지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뼈가 드러나는데 그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면 이 왼쪽에 이제 오른쪽 MRI 사진처럼 뼈가 하얗게 멍이 들면서 심하게 뼈가 욱신욱신하고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는 저기압 때문에 평소에 아팠던 염증 부위가 더 부어올라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딱 저 화면만 봐도 아유, 저분 되게 아프겠다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프면은 네. 이제 이거 병원 가서 빨리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네. 이제 키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관절염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절염이라는 것은 점점점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면서 초기에 빨리 올수록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관절에서 우리가 왼쪽 끝 사진처럼 연골이 비교적 매끈하고 연골 연화증이나 단순한 인대 염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인대 강화 주사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중간 단계로 연골이 좀 벗겨지고 손상되고 그러면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밤마다 좀 쑤시고 불편하고 아픈데 나는 좀 걷는 건 괜찮지만 계단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은 좀 약간 이제 관절염의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술적인 오늘의 주제인 이 무릎에 대한 비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생 주사나 아니면 주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을 통해서 요거를 완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는데 네. 마지못해서 연골이 다 닳고 뼈가 드러나서 뼈끼리 맞히고 뼈가 멍이 들면서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중증이 단계에서 아주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사진처럼 아주 심하게 뼈가 멍이 들기 시작하고 뻘겋게 변하기 시작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가 이제 뭐 수술적인 방법이나 주기세포를 아예 이식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 무릎이 아프기 시작할 때 참고 버티시는 이유가 일이 커질 거야 네. 이건데 사실은 겁나서. 비수술적인 치료들도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대표적인 게 주사 치료일 것 같습니다. 네. 주사 치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나 병원 갔는데 주사 맞고 왔어 라고 하는 분들이 나 6개월 있다 또 맞으래 라고 하는 경우가 아마 연골 주사일 겁니다. 이 연골 주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골의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성분을 영양제처럼 반복적으로 넣어주면서 이 경첩,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이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이 관절에도 그냥 부드럽게 기름칠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재생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염증이 심한 경우는 뼈주사,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데 이게 뼈주사라고 하는 경우가 뭐 뼈가 녹는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서워서 요즘에는 잘 안 맞을 치료가 하는데 이런 뼈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연골주사나 뼈주사는 비교적 보험이 돼서 많이들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걸 빈번하게 자주 맞으면 오히려 주사는
무릎의 더 관절 건강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주사는 요즘에는 최대한 안 맞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고요. 요즘에는 DNA 주사나 우리 PDRN이라고 해서 연어 그 정자 아래에서 채취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나 인대를 증식시켜서 근본적으로 이 염증의 원인인 인대를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되도록이면 이런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도 지금 종류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제 주변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뼈 주사 맞으셨다는 분들이 꽤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뼈 주사하고 이 증식 주사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완전히 그 기전이 다릅니다. 우리가 증식 주사는 맞고 나서 약간 오히려 통증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나 주사 맞았는데 왜 조금 더 불편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전 자체가 증식 주사는 약간 염증 반응을 유발했다가 가라앉히면서 본인의 면역력과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염증이 약간 유발됐다가 가라앉히면서 아물게 유도를 하는 기전이고요. 뼈 주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가 조직이 손상이 되면 이게 손상된 세포를 갉아먹었다가 그 새로운 세포가 자라게 하는 이런 염증 반응, 이게 세균 감염이 아니라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는 과정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서 통증도 빨리 가라앉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야 주사 맞았더니 다음날 멀쩡해졌어. 그러면은 너무 효과 좋다 그래서 그 병원은 명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병원을 많이 가셨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봤더니 한 3개월, 6개월 되더니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망가뜨리는 게 이 재생 과정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더 관절염을 빨리 악화시키고 우리가 10년 뒤에 생겨야 될 관절염이 이 뼈주사를 통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뼈주사를 절대 맞지 말고 되도록이면 재생을 시키면서 우리 더 자기 무릎을 보존시키는 방법을 하자라고 해서 요즘엔 증식주사를 많이 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를 맞고 진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볼 케이스가 63세 남성분이신데 아무래도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좀 무릎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조금 아프면 이거 운동으로 더 풀어야 돼. 내 운동 부족 때문에 더 아픈 거야. 많아요. 예, 주변에 그래서 다 그런 분들 진짜 공감을 많습니다. 해요. 그래서 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냥 헬스도 더 많이 하고요. 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려고 네. 근육이 약해서 아픈 줄 알고 더 하는데 이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3세면 젊은 이제 그쵸, 형님 젊으시죠. 같은 분인데 이분이 또 등산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헬스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웬만한 운동은 그냥 운동으로 해서 다 풀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는 어떤 무리한 등산하고 나서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통증이 생겼는데 이게 통증이 웬만해서 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연골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처음엔 많이 부어서 얼음찜질도 해봤는데 이게 한두 달이 돼도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계속 불편감을 유발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동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MRI를 찍고 이거는 그대로 두면 이제 평생 못 걷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수술이라는 게 무조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또 이제 주사 치료를 상담받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한 5번 정도 맞았는데요. 네. 연골판이 아주 좀 심하게 찢어서 왼쪽 끝 사진 보면 하얗게 염증 조직이 꽉 차 있고 연골판이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찢어졌었는데 다행히도 주사 치료하면서 본인도 좀 운동량을 줄이고 또 무릎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면서 조심했더니 다행히도 요 연골판이 찢어진 흔적은 남아있지만 상처 조직으로 아물면서 증상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걸은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잘 걸으시니까 네. 이걸로도 너무 만족하시면서 잘 지내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례를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빨리 전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의 건강 콜센터 지금 시각 오후 3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진짜 많이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화 계속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얘기 한 분 한 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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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예,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잘 됐고요. 네.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77세요.
77세요. 77세. 예. 자,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원장님이 몇 가지 여쭤보실 거예요. 어머니 증상. 그거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밝고 그냥 젊으신데. 어머니, 57세 같으세요. 네, 근데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어머님? 예. 무릎이 네네.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요. 내 무릎이 조금 불편해서 이 집 근방에 있는 네. 정형외과를 두 군데를 갔는데 네네네. 왼쪽은 3기, 선생님 말씀으로 3기, 3기. 네. 그 오른쪽은 4기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오른쪽은 4기. 오른쪽은 4기요. 예, 그래서 인공관절 그거 하는 거를 권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무릎 그 앞면의 통증은 별로 못 느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이 무릎 뒤쪽에요. 네.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그럴까요? 예, 맞아요. 예. 네. 거기가 이렇게 간혹 붓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전혀 못 하겠고. 네, 그렇죠. 예. 예, 그게 앞에 무릎 아픈 것보다는 네. 뒤에 아픈 게 더 불편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 증상을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제가 옛날에 선배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엑스레이는 아무리 안 좋은 석연이라도 우리가 치료할 때는 항상 환자를 보고 치료하라고 했거든요. 선배님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명심하고 항상 새기고 다니는데 네. 어머님이 증상이 3기, 4기라고 하셨지만 아마 지금 통증은 별로 없고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가끔씩 이 오금이 아프고 뒤쪽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는 아마 관절염이 이제 3기, 4기라 하더라도 어머니 생활하는데 아주 크게 불편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얼마 전에요. 네. 거실에서 이렇게 뭐에 걸려서 아이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탁 꿇고 넘어졌어요. 아유, 예. 예. 그러니까 한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아유, 예. 네, 네. 네. 그 뒤로요, 뒤 오금이가 더 아프세요? 뒤로 굽힐 수가 없이 네. 아팠었어요. 아. 이게 이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잘 넘어지시고 네. 이럴 때마다 급격하게 또 관절염이 급하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머니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또 주사 치료 방법도 있고 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상태를 이제 봐서 증상만 심하지 않다고 하면 처음에는 비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주사나 약으로 해서 어머니 통증을 경감시키고 일상생활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방법들로 안 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치료를 뭐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술이 많이 발전됐으니까요. 어머니 뭐 그 동네 병원만 가실 게 아니라 우리 대학병원이나 우리 큰 병원에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어머니 치료 방법이 없는지 지금 증상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삶의 질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걸 같이 고민해서 치료 방법을 찾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3기, 4기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많이 좀 힘드시겠구나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머니 상태가 또 괜찮으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의 여지들이 분명히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어머니가 조금 더 이제 큰 병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 내 무릎 상태가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요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치료 방법들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목소리가 굉장히 우아하신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아, 저 이름이요? 네. 연세예요, 연세. 성함이요. 네. 이름이요. 나이. 네, 69세요. 아, 69세요. 네. 저희가 성함은 지켜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우, 선생님, 저 원장님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고, 뭐, 네. 다리도 아직 풀어지지도 않고, 네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리가 아픈지 어떤지는 몰라요. 네네. 제가 아프다 해야 아프죠. 근데 제가 2년 전에 네. 이 왼쪽 다리를 네. 제가 이제 사진을 MR을 찍었는데 좀 약간 그 폐혈성 관절염에다가 네. 약간 좀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파열이 전에요. 됐다고요? 네. 네네. 그 전에도 좀 이제 아팠어요. 네. 그만큼 그렇게 많이 안 아팠어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치료받고 침도 맞고 해서 수술하셨나요? 그래서? 아니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침 맞고 네, 그냥 침 이거 맞고. 치료를 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요. 네. 올 4월달에 내가 이제 또 여기서 오른쪽이 아파서 네. 사진을 찍었어요. 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오른쪽 다리가 네. 염증이 심하대요. 염증이요. 네, 아유. 그래서 그 원장님이 네. 그 염증을 긁어내고 안쪽은 보완을 해야 된대요. 뭐 보완을 그거에 하자고요.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그런 거는 안 잡고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사진을 찍어야 된다 하더라고 수술하게 되면요. MRI 같은 걸 찍자는 것이죠? 네. 제가 MRI 찍었을 때 이제 염증이 심하다고 그걸 네네네. 찍어내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요즘에 좀 아프다고 느낀 것은 네네. 이제 저녁에 막 툭툭 소리 나고 또 발을 이렇게 옮기려고 누워서 하면은 깜짝깜짝 놀리고 요새 좀 이렇게 그랬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또 한 번씩 이제 네. 간혹 가서 한 번씩 좀 이렇게 놀리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어서 이거를 네. 다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염증 치료를 말하자면 긁어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어머님 경우는 이게 네네. 1년 전에는 왼쪽이었고 지금은 또 네. 오른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왼쪽은 증상은 좀 그래도 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요즘은 뚝뚝뚝 소리 나고 네. 서서 이제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네. 무릎이 부어요. 안 좋죠. 종아리도 네. 붓고요. 그래서 어머님 무릎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머님이 이게 오른쪽이 아프다고 해서 오른쪽만 보면 안 되고 이 네. 오른쪽이 왜 아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어머님이 1년 전에 왼쪽이 안 좋아서 오른쪽만 무리하게 쓰시다 보니까 또 오른쪽이 따라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양쪽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네네. 뭐가 더 심한지 또 이게 급하게 망가지려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무릎도 속도가 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덜 심해 보여도 정밀 검사를 보면은 얘가 속도가 아주 장난 아니게 너무 빨리 막 시속 100km면서 관절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게 또 보이거든요. 전문의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망가지는 걸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원래 이게 아프게 만들었던 반대쪽 무릎도 제대로 잘 치료해서 이걸 양쪽 다리를 같이 잘 치료해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좋아지지 하나만 보고 여기만 딱 치료하면 또 여기가 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좀 큰 병원에 가셔서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일단 칼을 대는 건 신중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 의사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한테 이게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내 몸에 대한 치료는 어머니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 여러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고 어머님한테 꼭 필요한 이게 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치료를 딱 해서 선택해서 잘 받으시면 아주 결과도 좋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양쪽이 번갈아 아파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네. 일단 치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급한 쪽, 급한 불부터 끄고 양쪽을 또 알맞게 치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한번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58년이요. 58년생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60대 초반 정도 네. 되셨네요, 그쵸? 65. 그 65세. 네. 네. 자, 화끈하시네, 65. 예. 네. 아버님, 저 지금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몇 네. 가지 좀 네. 여쭤보시는 거 대답 좀 먼저 해주세요, 아버님. 네, 아버님. 혈액가 몇 번이에요? 예? 네. 혈액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 지역마다 번호가 달라요, 아버님. 그래서 TV는 하나씩. 일단 전화는 꺼주시고 이게 소리가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TV 네, 소리는 껐어요. 꺼주시고 TV는 꺼주시고 네. 아버님 일단 전화 통화를 먼저 해주세요. 자, 아버님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제가요, 한 7년 전에 네네네. 발목 저거를 했어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발목을 인공관절 수술하셨어요? 예, 근데 네. 그 제대로 안 되는 거, 쳤는 거 네. 계속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그러다가 여기도 작년에 이제 하도 아파서 예. 꼭 병원을 갔더니 네. 다시 또 뭐 협착 수술인가 한다고 하자가더라고요. 협착 수술을요? 예. 네. 했더니 걸어도 못 다니겠고 네. 아프고 벌써 아이고, 네. 그래서 그래갖고 요거 이대로 예.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일단은 그건 정확한 엑스레이나 검사 소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아마 최종 마지막 수술입니다. 그래서 네.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나서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축에 변형이 되거나 뼈가 내려앉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재수술을 또 고려할 수도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아버님. 네. 이거를 함부로 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게 서로 이렇게 전문가랑 상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일단은 인공관절을 한 상태에서 통증이 계속 있다면 도대체 이게 왜 아픈 건지, 뼈가 약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인공 구조물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닳아서 그런 건지. 근데 수술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한 7년 됐었는데. 아, 7년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재수술을 네. 작년에 했다니까요. 재수술을 이미 또 작년에 하셨다고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수술한 선생님이 제일 잘 알긴 할 텐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계속 아프다고 하면 약간 재수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가 약하다고 그러면은 좀 뼈를 보강하거나 뭐가 왜 아픈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화상으로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한번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아버님한테는 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여러 또 다른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을 가셔서 검사한 걸 좀 가지고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 상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아마 지금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서 아마 그거 검사를 하신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의견들의 다른 전문의들의 소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치료 방법들 여러 가지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 얘기를 나눠봤고, 맞습니다. 네. 자, 요번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요건 네. 어떤 치료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방금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관절은 한 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되거나 그러면 치료 방법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일단은 줄기세포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재생시키고 없는 부분을 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도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없는 부분만 살려드리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훨씬 덜하면서 또 그것만 살리게 되면 재생이 잘 돼서 내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나 또 수술을 할 위험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연골이라는 거는 원래 한번 퇴행돼서 떨어져 나가고 3mm밖에 안 되는 피가 안 통하는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재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그래서 관절염은 불치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술이 나오면서부터 연골은 재생할 수 있어. 이제 재생시키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시술이나 뭐를 하더라도 이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결과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좋아질 수 있고 치료의 성적 또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건 결국은 연골이 떨어져 나간 데를 우리가 줄기세포를 도포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 자체가 연골 분할을 촉진시키면서 연골을 이제 기질 분배와 단백질을 활동을 억제하면서 염증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덮여지게 되는 그래서 줄기세포는 근본적으로 연골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재생시키고 이렇게 살리는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는요, 뭐 자르고 없애고 이런 치료보다 훨씬 덜 네. 아프다. 네. 그 말인즉슨 회복이 빠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밖에 또 어떤 특장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줄기세포는 가장 큰 게 우리가 큰 수술이 아니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북소마취나 부분마취로 해서 주사를 주입해서 나는 거고요.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로 해서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한테도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30분 내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이 없고요. 또 일단 여태까지 12년 동안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행했고 인체 거부 반응이나 암으로 발생되거나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이러한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뭐 특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 치료가 뭐 모든 분들이 치료받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 치료를 이제 많이 경험해본 의사 선생님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셀렉션을 잘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걸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사의 판단하에서 잘 선별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받을수록 결과가 좋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한 2기에서 3기, 비교적 4기 초기에도 우리가 이제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고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나 딴 데서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없애고 긁어내고 이런 치료만 받으셔서 통증이 결과가 안 좋아서 나 재수술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스포츠 활동으로 수술이 쉽지 않거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로 나 인공관절은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된 사례가 70세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를 때도 굉장히 네. 힘드셨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단 내려가는 걸 또 어려워하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건 옛날부터 아팠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계속 통증이 있었던 분이시고 연골사나 이런 걸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에는 연골사 맞고 좀 부드럽고 건딜만 했는데 이전에 효과가 점점점 떨어져서 이전이랑 똑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네.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지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니니까 약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또 낫지는 않고 진통제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 어머님한테는 상태가 생각보다 우리 왼쪽 사진처럼 보니까 연골이 다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연골이 일부분만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한테는 줄기세포도 한번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했고요. 다행히도 오른쪽에 이제 1년 뒤의 사진인데요. 1년 뒤에 이제 내시경으로 봤더니 연골이 이쁘게 하얗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게 연골이 닿아서 뼈끼리 맞닿는 통증이 없어서 너무 걷는 것도 부드럽고 훨씬 더 좋다라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무릎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사실 무릎만큼 또 많이 쓰는 관절이 어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어깨 구조는 또 어떻게 돼 있어서 또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깨 관절은 아무래도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깨는 말 그대로 뼈와 뼈가 붕 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냐면은 근육이 감싸면서 어깨를 쫙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겉에 있는 이제 삼각건이라는 큰 근육이 있고요. 속근육으로는 회전근개라고 해서 이 어깨의 동그란 이 원형 그 뼈 자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관절을.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흔히들 많이 파열되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전근개의 염증이나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들 아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회전근개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어깨가 복잡한 만큼 아픈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질환과 증상들이 있는지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들 어깨 하면은 많이들 들어보신 게 나 어디 갔더니 한의원 갔더니 오십견이래.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질환 중에 대부분 나는 오십견인가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오십견이라는 증상이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 오십견이라는 병을 앓지 않고 다른 병인데도 불구하고 오십견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오인할 있습니다. 수 있군요. 네. 오십견은 조금 이제 그 단계마다 증상이 다 다양해서요. 초기 단계에는 관절 움직임을 다 할 수는 있지만 통증만 계속 유발할 수 있는데 오십견의 말기 단계로 가면은 완전히 어깨가 굳어서 이게 뭐 힘을 빼고 그냥 올리려고 해도 안 되고 본인이 힘줘서 올리려고 해도 통증이 유발돼서 어느 방향으로든 계속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오십견이고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져서 아픈 거기 때문에 힘을 빼고 올릴 때는 편한데 이 힘을 주면서 올리려고 할 때는 이게 통증 때문에 옷을 못 입거나 툭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힘줄은 멀쩡한데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석회가 하얗게 막 침착이 돼서 요것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석회도 참 증상이 다양해서요. 이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아픈 게 아니라 이 석회가 녹으려고 할 때 네.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픈 게 아니라서 참 이게 아리까리하고 전문가도 이 증상만 가지고는 이거를 다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애매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 어르신들 뭐 나 병원 갔더니 석회 꼈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네. 이 석회성 건염 때문에 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어깨 관련된 부분도 치료를 받아서 또 좋아진 분들 예우 사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성분 사례인데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젊으신 분인데 60대 초반에 이제 수개월 전부터 팔을 들거나 어깨 쪽에서 심한 통증과 어깨에 걸리는 증상이 있어서 옆으로 돌아 눕거나 이게 잠을 잘 때마다 점점점 이제 끙끙 앓면서 중간에 잠을 깨기도 하고 어깨 때문에 통증을 팔을 이렇게 반찬을 잡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질 하려다가 뚝 떨어뜨리거나 통증이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를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점점점 악화돼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 소리도 나기도 하고 올릴 때마다 아프다. 근데 어깨가 도저히 낫질 않아요. 동네에서 주사는 맞았는데 효과가 조금 덜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다행히도 이 주사 이게 이제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부분 파열로 해서 50% 이내의 부분 파열로 해서 힘줄이 약간 약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장근개의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 네. 충돌 증후군 증상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끊어지기 전 단계에 빨리 오셔가지고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서 5번 맞고 나서 6번 맞고 나서 결과적으로 힘줄이 좀 더 재생이 유도하면서 결과가 튼튼하게 오른쪽 사진처럼 힘줄이 잘 재생이 유도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무릎 어깨 질환 치료법과 또 좋아지신 분들 사례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내 무릎은, 내 어깨는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3시 5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올해 67세예요. 67세요. 예. 네. 어머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우리 원장님께서 여쭤보실 거니까요. 네. 그거 어머니 네네. 좀 대답 좀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네.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왼쪽 무릎이 네네. 많이 아파갖고 한 10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아유,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병원에 다니면서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사를 맞고 그러면 네.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최근까지 아프고 겨울에 더 심하게 많이 아파요. 네. 요즘에는 그냥 걸어 다닐 만은 한데요. 네. 잠잘 때도 무릎과 무릎을 이렇게 포개지고 옆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무릎을 포개고 앉으면 통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네네. 근데 네. 이제 요 동네 병원에 또 갔더니 네. 병원인데요. 네네. 연어에서 추출한 DNA 주사 네. 무릎에 그것도 맞아보셨어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한 3번 정도. 3번 지금 이제 정도? 또 맞을 때가 됐는데 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아프니까 그렇다고 예.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을 수도 없고 제가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더더군다나 안 되죠. 예. 네네. 예.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이 방송을 보다가 제가 네.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은 지금까지 그냥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래서 꾸준히 관리는 받아오셨는데, 네네. 그거 관리를 했지만 불구하고 이제 이게 주사가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이게 네. 이제 자꾸 그런 거는 아마 병의 자체가 관절염이 네. 점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사나 DNA 주사, 연골주사 같은 걸 맞아도 효과가 없어지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감기에서 우리가 폐렴으로 넘어가면 약을 바꿔야 되듯이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네. 도대체 이게 왜 아픈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사가 안 났지? 이 주사가 왜 안 났는 거지? 이게 병이 뭐 때문에 아픈 건지를 어머니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한번 좀 더 네. 큰 병원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게 네. 병의 진행 상태를 우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병이 더 악화되는 건 없는지를 네,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이게 이제 크게 수술까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동네 의원 치료만 하다 보면은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네. 늦게 큰 병원은 진짜 아플 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땐 진짜 네네. 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조금 아마 어머니 단계에서는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셔서 네네. 전문가랑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분명히 이 치료 말고도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원인을 네. 정확하게 알면 근본적으로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연화 DNA 그 주사는 더 네.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걸로는 좋아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치료를 계속 지금 병행하는 거 자체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른데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검사를 좀 먼저 좀 정밀하게 뭐 MRI라든지 이런 네. 검사들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어머니 지금 치료 말고도 좀 다른 치료 방법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더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음. 어머님께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맞습니다. 여러 전문의들 만나보셔서 한번 치료법을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네. 우리 아버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7세입니다. 아, 네.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건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무릎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오른쪽 무릎이요. 증상이 어떠시죠? 좀 증상이 증상이 불편하신. 저기 예. 그 헬스 다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저기 조금 그 단계를 좀 높여갖고 걸으면은 네네. 좀 시큰시큰거려요. 간격을 넓혀서 걸을 때. 아니 그 단계 그 빠르 이제 속도를 트레드밀에서 아, 뭐 6, 7, 8 단계, 이렇게 아, 올려가시면 예. 네, 속도를. 네. 그래서 지금 치료는 뭐 따로 병원은 가보셨나요, 아버님? 병원은 저기 다니긴 다니는데요. 네네네. 퇴행성 관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치료는 어떤 뭐 주사를 맞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아니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약만 계세요? 드시고 네. 계시고. 예. 네. 일단은 뭐 근데 평소에 아버님 운동하지 않을 때 뭐 걷거나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아프진 않으신가요? 평상시는 괜찮은데요. 네네. 네. 조금 심하게 걷고 그럴 때는 조금 아. 다리가 시큰시큰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면 네.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아버님은 그래도 지금 운동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몸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숫자 나이는 수칙이 중요하진 않고 요즘 추세는 신체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아마 신체 나이가 많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젊으실 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관절염은 초기에 딱 아까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초기에 오시면 오실수록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 시큰거리는 원인이 연골이 금이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대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이런 원인을 찾고 그거에 맞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운동도 병행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 병원에서 우리가 아버님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받고 관리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네네. 무릎이 살짝 안 좋으신 분들, 이제 그렇죠. 시작되시는 분들 예.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통증이 있는 선에서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운동을 무조건 안 해버리면 실제로 근육이 쑥 빠져가지고 네. 또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해도 될 행동하고 운동하고 아닌 행동을 좀 구별해서 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위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통증도 잡고 또 근육도 빠지지 않고 네. 일석이조로 아. 같이 치료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네. 해야 될지도 전문의하고 한번 좀 상담을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무작정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 관리 좋아하시는 아버님인데 음. 초기면 초기일수록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 빨리 한번 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네. 자,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세요. 64세요. 네. 오늘 60대 네. 분들이 오늘 전화를 아. 많이 네. 주시네요. 그렇죠? 목소리도 더 젊으세요. 예, 우리 어머니 어떻게 안 좋으신지 우리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무릎이 한 네. 며칠 전에 아파갖고요. 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른쪽 무릎은 관절 1기라 그러고 일기요. 네. 왼쪽은 관절 2기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정도면- 거기서 연골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 이걸 처음 맞으신 건가요? 예, 예. 네.
근데 그걸 맞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맞고 나서 뭐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면 네. 뭐 어디 불편한 건 아니, 없으셨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네. 일단은 3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면은 아니, 3번 안 맞고 지금 3번 맞으라 그러는데. 한 번 맞으신 한 번밖에 안 거구나. 맞았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3번 맞으라 그러는데 그 3번 맞아도 되는가 싶었어. 일단은 아마 1기랑 2기 사이라고 하면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단계면은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서요. 연골사는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네. 마치 몸에 좋은 영양제를 먹듯이 관절에 영양제를 맞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3번까지 맞았는데도 어머니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이제 치료가 이걸로는 나을 수 없는 단계의 관절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참고 계속 끙끙 앓고 계속 지나주시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세 이게 번- 지금 네. 이제 처음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 생각은 3번까지는 맞아보고 네. 근데 네. 그 뒤에도 계속 혹시나 아프다 그러면 똑같은 네. 치료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네.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해보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인 치료를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꼭 연골사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예. 연골주사, 그게 옛날에 뭐 뼈주사라 하는 그건가 싶어갖고. 다른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연골사는 뼈주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 뼈주사는 맞지 마시고요. 연골사 예, 정도는 어머니 단계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맞아보시고 증세 네. 봐서 또 그게 호전이 없다. 그럼 더 큰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네. 확실하게 좀 검사를 해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그렇죠. 거라서 예. 저희가 네. 추천은 안 드리고요. 네. 지금 맞고 계시는 연골주사는 3번까지는 맞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네. 아마 그게 병원에서도 아마 보험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먼저 아마 추천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먼저 치료 받아보시고 저희가 오늘 뭐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증식 주사 치료 그쵸. 방법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맞습니다. 간격은 또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연골사로 이제 안 나는 경우에 우리가 증식 주사를 치료하게 되는데 증식은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염증을 약간 유발을 해서 맞고 나서 약간 좀 뻐근한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과정이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면서 삼투압 과정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했다가 이게 가라앉는 과정에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섬유 아세포를 재생을 유도하면서 우리 면역 기전을 통해서 이 인대 자체를 타이트하게 아물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기를 지나서 증식기가 되면은 통증이 근본적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리모델링기라고 해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면서 인대가 타이트하게 아물게 되면 염증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근데 보통은 평균 한 뭐 4주 간격이나 이제 우리가 짧게는 한 1, 2주 간격으로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재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4주 간격으로 맞기를 권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사라고 하니까 이제 다 똑같은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뼈 주사도 또 따로 있고 지금 연골 주사도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증식 주사도 다 다른 치료 방법들이니까 요것도 어머니가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전문의들하고 큰 병원 가셔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은 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맞는 치료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전화를 주셔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장님 끝으로 저희가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늘도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혹시 무릎 건강을 좀 초기에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초기 관절염에 우리가 어떤 관절이든 간에 오늘은 뭐 무릎과 어깨가 메인이었지만 네. 어느 관절이든 간에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그래야 이 관절을 더 튼튼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데 무리한 운동,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적게 하면서 이 채식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 근육이 쏙 빠지면서 이 체중 감량하다가 근육이 빠져서 더 관절염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예.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랑 함께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을 매일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건 줄이는 건데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운동도 없이 그냥 막 굶기만 하고 네, 맞습니다. 적게 먹고 이렇게 네. 해서 줄이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네, 오히려 근육이 예. 빠져서 더 예. 관절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쫄쫄 굶으면 안 되고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영양분 섭취 잘 네. 하시면서 특히 네. 단백질원 같은 거는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육에도 그렇죠. 좋고요. 그러니까 네. 단백질 같은 건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남성분들이 그 여성분들보다 관절염이 조금 그래도 빈도가 적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체 근육이 좀 남성분들이 근육량이 네.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예.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관절염을 알아도 남성분들은 덜 아파하고 그냥 견디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근육량이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관절염 증상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요. 근육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서 악순환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은 관절 움직임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통증도 심해지고 장마철에 더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 온다고 여러분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안에서도 좀 이렇게 걷기 운동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 관리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리러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